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지킴이 쌤,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돈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에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과 평생토록 살고 싶다. 이 사람과 살면 내 인생이 참 행복해질 것 같다. 또 이 사람에게 내 마음과 내 어떤 사랑을 좀 주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한눈에 갔다. 아니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렸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자꾸 보고 싶어진다. 뭐 이런 어떤 그 반응 중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냥 연애 때만 갔냐? 그러면 그렇지 않게 되죠. 그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이거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옛날에는 이제 돈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거의 뭐 남편들이 벌어서 아내를 갖다 주고 아내들이 관리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남편들이 관리를 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남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젊은 분들이 이 돈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맞벌이가 많아졌잖아요. 거의 맞벌이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맞벌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보니까 각자 관리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의 월급이 얼마, 아내의 월급이 얼마, 뭐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중에 남편이 얼마, 아내가 얼마 해서 생활비로 각자 낸 것을 합해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모아서 또 각자의 어떤 뭐 비자금 같기도 하고 또 각자의 어떤 재산 증식의 방법을 가지고 사용들을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버는 게 많고 상대가 버는 게 작아서 한데 합치는 게 좀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는데 좀 제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부부인데 한쪽이 많이 벌면 어떻고 한쪽이 적게 벌면 어때요? 근데 꼭 한쪽이 내가 많이 벌어서 적게 버는 사람하고 합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에 참 이거 문제가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자 관리를 하는데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각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럴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사이가 나빠졌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버는 거 가지고는 아파트 대출금을 낼게. 당신이 버는 거 가지고는 생활비를 해. 이제 처음에 상의를 그렇게 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근데 싸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아파트는 내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대출금 냈잖아. 그러니까 이 집은 내 집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생활비로 쓴 거 자녀들 양육하는 데 들어간 이 비용을 그러면 그 상대가 부담을 했을 건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건가? 라는 마음에서 또 화가 나는 그래서 더 싸움이 치열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내가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남편이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떤 집은 아내가 관리를 하는데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수입이나 그 전체적인 사용 용처에 대해서나 그 다음에 얼마를 저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대에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남편들이 나는 벌어다 주기만 하지 사실은 그 돈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내들이 관리를 하다가 카드 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오버돼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몇 번 있게 되면 이제 그 경제권을 남편들에게 뺏기게 되죠. 그래서 남편이 관리를 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한테 그때그때마다 얼마씩 달라고 해서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도 또 아내들이 생각할 때 이 돈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그걸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또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어쨌든 마음이 불편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사랑해서 한 것이고 집의 문제가 됐든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이 됐든 또 살림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되었든 간에 돈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거지요. 또 한편으로는 아내들이 맞벌이를 하고 싶어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직장 생활을 못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내는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나만 혼자 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복잡해요.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고 한다면 남편이 혼자 벌었든 나중에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벌었든 어떻게 됐든 월급의 차이가 남편과 아내가 어느 정도가 나든 그거는 하나의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 그 다음에 생활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저축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액수를 말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번 달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 이 정도가 저축이 되었다라고 서로 그 자료들을 공개하고 서로 상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서로 애착이 생겨서 더 아껴 쓰려고 하고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살다 보면 또 어떤 때는 오바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아무리 옛날에 살 때에 잘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써야 되는 돈의 액수가 이제 일정 금액이 아가씨 때 내지는 혼자 남자가 살 때 그때의 액수보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지. 자꾸 옛날식으로 쓰려고 해서 경제적으로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또 막 돌려막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가정생활에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바가 돼서 카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혼자서 그걸 쓰게 되면 나중에 그 책임을 혼자서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고 쓸 수 있는 이번에 이러이러한 특별한 일로 인해서 이 정도가 오버가 됐는데 이 정도는 이 카드에서 아니면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상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 달 서로 상의를 할 수 있는 격려하고 지금 애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만약에 100만 원 안에서 쓰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쓸 때에 이거는 왜 얼마를, 이게 콩나물 값이 얼마인데 얼마냐,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냐, 이렇게 간섭을 하면 사실은 이거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도록만 서로 하고 이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요. 또 갈등할 때에 내 주머니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 그럼 이혼해도 나는 이거 갖고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앞서가게 되면 좀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보다는 이혼하려는 쪽으로 생각이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살 거 아니잖아요. 계속 자식 낳고 살 거고 나중에 나이 들어 힘없으면 사실 배우자밖에 없는데 그때 사이좋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그러한 문제로 더 힘들어하고 더 갈등을 야기를 시키는데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더 좋은 쪽으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처음에는 많이 벌다가 아내가 적게 벌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아내들이 더 많이 버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야, 누가 많이 벌면 어때요? 한 가정의 부부인데 이런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합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